안녕하세요, 퀵데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하는데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이제 우리가 그 3회 이상, 그러니까 사전검 프로그램이나 실험 같은 걸 통해서 사전, 사후, 추후, 뭐 추후 2, 추후 3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3회 이상을 반복 측정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 측정은 Repeated Measures ANOVA에서 RM ANOVA 이렇게 또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동일 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 등 3회 이상 측정할 경우 2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 집단의 2번만 측정해서 차이를 비교할 때는, 그러니까 사전, 사후 이렇게 2번만 해서 측정을 비교할 때는 뭐 그냥 대응 표본 T 검증을 이용해도 되고요. 뭐 분산 분석, 그 전에 우리가 뭐 했던 전 시간에 했던 뭐 공분산 분석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 크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집단에서는 집단 간의 종속 변수가 차이가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시점, 뭐 시간 이런 거, 그러니까 타임이죠.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시점에 따라 변하는가. 그 다음에 집단과 시간의 어떤 상호작용, 시간에 따른 변화가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가.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검정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는가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보면 이런 사전, 사후, 뭐 추후 이렇게 검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분산 분석이랑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세트로 가져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공분산 빼고 반복 측정으로 바로 넘어가는 논문도 많고요. 그래서 또 이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공분산 분석에 했던 그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는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극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태도에 변화가 있는가 이제 있는데, 실험 집단, 비교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추후 검사 이렇게 그 똑같은 측정을 3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 비교 집단은 처음에 우리가 뭘 한다고요? 사전 검사. 지금은 2집단이니까 T테스트, 독립표본 T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집단 간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간 동질성 여부를 이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하기 전에 사전 검사는 프로그램, 이 역할극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투입하기 전에 그냥 똑같은 수준에서 그 2집단에게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집단에만 학교 폭력 역할 프로그램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이제 회기가 여러 번일 거잖아요. 뭐 1주에 어떤 프로그램, 어떤 거, 2주에 또 어떤 거, 그래서 회차를 구분을 해서 역할 프로그램을 이제 한 다음에 역할 프로그램이 딱 끝났어. 역할극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검사와 했던 동일한 그 측정 도구를 가지고 사후 검사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험 집단에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가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올라가야 되죠. 그죠? 변화가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을 투입을 해서 변화가 있다면. 비교 집단은 어때야 돼요? 변화가 뭐 있건 없건 거의 없어야겠죠. 이 프로그램을 안 했으니까 비교 집단은. 그래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는 공분산 분석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달 정도 지났다가 다시 또 동일한 그 측정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사후 검사 한번 했다가 한 달, 2달 뭐 이렇게 있다가 또 추후 검사로 또 한번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게 유지가 되는지 혹은 이렇게 더 올라가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설계가 되고요. 그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분석을 해서 일반 선형 모형을 누르면 거기에 일별량, 다별량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반복 측도라는 게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돼요. 반복 측도. 그래서 처음에 반복 측도 그걸 딱 누르면 이런 게 떠요. 요인 정의를 해라. 그러면 개체 요인 이름에다가 처음에 요인 가로 뭐 이렇게 뜨거든요. 그걸 지우고 내가 알아보기 쉬운 거 저는 이제 시점 이렇게 딱 써놨고요. 뭐 시간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 수준수는 우리가 사전, 사후, 추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3을 적어야 돼. 3번을 측정했으니까. 4번 했다 그러면 4를 쓰면 되고요. 5번 측정했으면 5번. 근데 2번은 안 돼. 3번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추가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를 이제 누르고 나면
그 정의라고 이제 탁 떠요. 그 표에, 아니 그 차트에. 그럼 정의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그 지금 그 우리가 사전 학교 폭력 태도 점수, 사후 학교 폭력 태도 점수, 추후 학교 폭력 태도 점수 이게 각각 있을 거냐 합산한 게 이걸 이제 개체 변수 시점에다 투입하고 개체 간 요인은 집단,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구분한 거 그걸 개체 간 요인으로 이제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표로 이제 클릭을 하면 도표에는 이 수평축 변수요. 수평축 변수에는 시점, 사전, 사후, 추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점을 넣고 성구분 변수,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구분해야 되니까 성구분 변수에는 집단을 넣고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도표 이제 시점 곱하기 집단 이렇게 딱 뜨죠. 그리고 이제 계속 누르고 그리고 이제 또 옵션 창에서 EM 평균 그거 누르면 집단과 시점, 집단 시점 이 상호작용하는 거를 다 집어넣고 주요과 비교, 본페르니 똑같죠? 일렬량. 그 전에 우리 계속했던 분산분석이랑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붙여넣기 그 밑에 보면 왜 그 설정 창에서 밑에 붙여넣기 이거 있잖아요. 우리 저기 뭐야 이론 배치, 이론 배치, 상호 배치 뭐 계속 할 때마다 이거 했었어요. 명령창. 왜 해야 된다 그랬죠? 상호작용항에 대해서는 대응별 비교를 안 해준다. 표를 안 내준다. 그래서 꼭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원래 집단 곱하기 시점 그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데 여기는 원래 공란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 compare AJ 본페르니 그 복사해서 compare 그 사이에다가 집단, 난 집단으로 구분해서 보겠다. 이렇게 집단 넣어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하고 실행 이 삼각형 초록색 그것이 이제 딱 누르면 바로 출력 결과가 딱 뜨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떴죠. 시점은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전, 사후, 추후 학교 폭력 태도 점수다. 그 다음에 집단은 비교 집단, 실험 집단 50명, 50명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별량 검증은 그 뭐 다 유의하게 나왔어요. 이건 우리 다별량 그 분석 할 때도 했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시점은 유의하네요. 전부 다 0.05 미만이니까. 그리고 시점 곱하기 집단도 유의해요. 0.000으로. 그래서 프로그램의 효과는 집단과 시점에 따라 학교 폭력 태도의 차이가 있다. 차이는 있구나. 일단 알겠어. 차이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출력 결과가 이 머추리의 구형성 검증이 떠요. 이거는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 머추리의 구형성 검증. 이 아레마노바 반복 측정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오차항의 공분상 행렬에 대한 이 구조가 모형에서 상정하고 있는 그 구조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해야 되거든요. 뭐 비록 동일한 집단에 대해서 시점을 다르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측정된 데이터지만 이 모든 반복 횟수 간의 관련성 정도는 일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머추리의 구형성 검증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지금 머추리의 구형성 검증에서 유의확률 그 박스 된 거 있잖아요. 이게 0.05보다 커야지 구형성 검증을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분산 분석의 오차 분산의 동질성 검증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05 이상이 나와야 돼. 초과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유의확률이 어떻게 해요? 0.000이죠.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형성 가정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면 집단 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잘못 결론 내릴 수 있는 무슨 오류? 일종 오류의 확률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보수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옆에 엡실론 있잖아요. 파란색 박스 표져 있는 거. 이 엡실론의 값을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조금 보는 거냐면 유의확률이 0.05 미만으로 지금 그 머추리의 구형성 유의확률 0.00이니까 우리가 구형성 가정 만족 못한 거잖아요. 그죠? 이건 기본 가정인데 그럴 때는 그 옆에 그린하우스 게이서라는 게 있어요. 그린하우스 게이서 이 값을 보고 또 혹은 옆에 보면 하임펠트라고 있어요. 이 하임펠트의 그 값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형성 가정 문제가 없다면
그냥 그 밑에 개체내 효과 검증에서 구형성 가정의 그 값, 유의확률 값을 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이제 그린하우스와 그 하임팔트의 값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유의확률이 0.000으로 구형성 그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엡실런 값 결과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냐면 그린하우스의 그 엡실런 값이 0.75보다 크면 옆에 하임펠트의 결과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린하우스의 결과를 이용하거나, 이조차도 구형성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우리 좀 전에 본 다별량 그 검증 결과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되거든요. 자, 어쨌든 엡실런 값 결과를 먼저 확인하게. 그 구형성 그 검증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엡실런 값 옆에 보니까 그린하우스 가이소의 그 값이 0.735잖아요. 이거는 0.75 미만일 때 그 그린하우스의 값을 보면 되고요. 0.75 미만의 그 값을, 0.75 이상의 값을 나올 때는 하임펠트가 0.75 이상일 때는 하임펠트의 값을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보면 어떻습니까? 그린하우스 게이서가 0.75 미만으로 나왔고 하임펠트의 값도 0.75 이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아무거나 보면 되는 거예요. 뭘 보냐고요? 그 밑에 개체내 효과 검증.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핵심. 그래서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원래 우리가 구형성 그 머추르의 구형성 가정이 유의확률이 0.05 초과해서 나왔다 그러면 구형성 가정에 있는 표, 그 개체내 효과 검증 밑에 있는 표요. 그 줄에 있는 값을 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린하우스와 하임펠트의 값을 보면 돼요. 그래서 밑에 쭉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 쳐진 거. 거기에 시점은 어때요? 유의하다고 나왔죠? 개체 효과 검증이. 시점 곱하기 집단, 이 상호작용의 그것도 그린하우스와 하임펠트의 값을 보니까 유의하게 나왔어. 이건 뭡니까? 엡실런의 결과에 의해서 시점, 그리고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하다. 시점은 뭐예요? 시점에 따른 전체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 시점 곱하기 집단, 이 상호작용은 두 집단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다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의 효과는 집단과 시점에 따라 학교 폭력 태도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좀 이거 표를 보다가 좀 아리까리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잠깐만, 자유도가 어떻게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오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자유도가 거의 정수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는 거는 이 그린하우스 게이스와 하임펠트의 그 자유도 값은 소수점으로 나와요. 원래 자유도를 엡실런 값으로 보정해서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형성 검정표 그 위에 보면 그린하우스 게이소가 0.735고 하임펠트가 0.751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자유도가 2죠. 이걸 곱하면 밑에 있는 그 자유도의 그 값이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지금 물론 이제 그 계산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심이 많은 분들. 내가 계산해 봐야지. 계산기 막 두들겨. 야, 저기 그 뭐야 1.503 이거 안 나오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그 하임펠트의 그 자유도가 1.503이 안 나와. 0.751 곱하기 2 했더니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뒤쪽으로 소수점이 더 있어요. 그 출력 결과 보면 엑셀에다가 갖고 와서 엑셀의 그 값을 찍어 보면 뒤쪽으로 소수점이 계속 있습니다. 몇 개 더 있어요. 한참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모두 다 이용해서 곱하기 하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있는 값으로 하면 1.502 뭐 이렇게 나올걸요. 예. 근데 이거에 너무 목매지 말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이런 거에 목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그 팁이에요. 이런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엡실런 값에 자유도 곱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소수점으로 나온다, 자유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의하다고 됐잖아요. 시점간에 따라서, 집단이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명령문 실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대응별 비교를 보는 거예요. 대응별 비교. 그래서 지금 추정값은 뭐 이 평균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밑에 있는 그 대응별 비교를 보니까 비교를 해보면 사전검사 시점 11이 사전, 시점 2가 사후, 시점 3이 추후 이렇게 검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 검사를 보면 프로그램 실시 전이죠. 실시 전에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을 똑같이 측정한 거예요. 그 프로그램 투입하기 전에. 비교 집단이 실험 집단보다는 학교 폭력 태도가 좀 더 높아요. 근데 사후 검사를 했더니 이제 역전했어. 실험 집단에는 프로그램을 투입을 했죠. 역할극 프로그램을. 그랬더니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높다. 추후 검사도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높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응별 비교는 뭐 유의하게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프로그램의 효과는 집단과 시점에 따라 학교 폭력 태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도표 했잖아요. 도표를 딱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전일 때는 파란색이 비교 집단, 빨간색이 실험 집단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측정을 했더니,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확 차이가 나 보이지만, 점수를 조금 간격을 넓히면 이렇게 되는 거고, 좁히면 뭐, 그죠? 그러니까 3.6, 뭐, 점점점 뭐 이렇게 될 거고, 비교 집단은 사전에. 그 다음에 실험 집단은 3.2 뭐 이렇게 해서 한 0.45 얼마 정도씩 차이 나겠죠. 대응별 비교표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비교 집단이 좀 더 높았어. 근데 프로그램을 실험 집단에만 딱 투입을 한 거예요. 이제 사후를 측정하기 전에 사전 검사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투입한 거죠. 실험 집단에 효과를 이제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더니,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다 끝내고 나서 사후 측정을 딱 했더니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어때요? 비교 집단은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계속 가 추후까지. 그런데 저기 실험 집단은 사전엔 이렇게 있다가 프로그램을 딱 하니까 학교 폭력 태도가 비교 집단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고, 그 다음에 추후는 그걸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역할극 프로그램, 학교 폭력 예방의 역할극 프로그램이 효과가 입증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정책적 함의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그거가 가끔 가다가 의미 있는 연구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되지. 또 프로그램을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제 하게 된다 그러면 매 회차마다 프로그램 도우미들 데리고 와야 되지. 또 그 학생 중에 한 명 또 이탈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 안 할래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어떻게 해갖고 프로그램을 다 회차별로 다 딱 해서 끝냈어. 그런데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어. 그러면 좀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짤 때도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선행 연구도 좀 많이 참고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론 분산 분석부터 시작해서 뭐 2원, 3원, 다별량, 그 다음에 뭐 공분산, 그 다음 지금 이 반복 측정 분산 분석까지 거의 분산 분석의 시리즈를 이렇게 쭉 이렇게 왔는데, 뭐 이론 분산 분석과 이론 분산 분석은 많이 이제 사용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3원, 뭐 다별량,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공분산도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조금 쓰이고, 반복 측정도 이제 프로그램 이런 데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맞는 그 연구 방법, 그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분산 분석을 잘 이용하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논문 통계 분석 강의를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